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석사 Q&A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을 보이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처음 얼굴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Q&A를 하려고 이 질문 박스까지 진짜 성이 넘치죠. 하지만 대답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질문만 그냥 넣어놨어요. 영어 못하는 영국 석사생의 시간은 없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에 있는 에든버러의 에든버러 대학교입니다. 유학원은 EDM 유학센터를 통해서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기본적인 질문들은 질문통을 뽑지 않고 대답을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질문통을 뽑아서 질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국 석사에 왜 왔느냐, 사실 제가 한국에 있는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했다가 인스타 유학센터에 광고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유학에 대한 꿈이 너무 컸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유학의 꿈을 이뤄줄 수 있고 또 제가 모았던 돈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시간과 돈 을 따졌을 때 영국이 저에게 가장 큰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게 저에겐 가장 큰 무기로 다가와서 영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특히 이 에든버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영국 석사는 일단 1년이에요. 1년. 다른 나라들은 다 2년인데 금전적 시간적으로 굉장한 세이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 스포츠 관련 학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대학을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근데 영국에 그 스포츠 전공에 유망한 대학교들이 다 몰려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영국을 선택하게 됐고, 에든버러는 제가 사실 러프버러랑 에든버러랑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러프버러는 전 세계 1등, 에든버러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전공이냐 학교냐, 저는 뼛속까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학교 네임밸류를 좀 더 따졌던 것 같고, 제 미래 꿈의 잠재적인 고객들은 사실 전공자들이 아니에요. 스포츠 관련 직종자들도 아니고 제 고객들이 알만한 학교를 가야겠다 싶어서 저는 학교가 유명한 에든버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학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니 해도 당연히 언어입니다. 제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토익도 120점, 엄청나죠. 이 120점 성적을 가지고 친구들이 엄청난 도움을 줘서 영어 공부를 해서 왔기 때문에 또 영어로 생활을 하는 거랑 공부를 하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와서 느끼니까 더 크게 느껴요. 너무 다르고, 제가 이제 토익을 따놓은 상태에서 IELTS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큰 걱정은 없었어요. 비슷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피킹이랑 라이팅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감이 안 잡혔고, 점수로 집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 챗GPT한테 채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유학 준비 기간은 진짜 제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2024년 10월 14일 날 유학을 가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EDM 유학센터를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학교를 선정하게 되고 이리저리 해서 SOP 준비하고 여러 서류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11월 20일 날 제가 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랐던 게 그 다음날 오퍼가 온 거예요. 저 처음에 꿈꾸는 줄 알고 스팸인 줄 알고 진짜 놀랐지만, 아니 방문부터 오퍼까지 한 달 반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학 준비 기간은 한 달 반입니다. SOP의 꿀팁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드리는 꿀팁은 도움이 안 돼요. 유튜브에 워낙 전문가분들께서 소개해주신 SOP 꿀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말은 사실 오히려 혼선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야 하지만, 질문이기 때문에 우선 저는 백그라운드를 전공 관련 내용들이랑 같이 제 미래까지 연계시켜서 SOP를 작성하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자기소개서나 그런 거를 처음 써봤기 때문에 되게 장황하게 썼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되게 그냥 되게 임팩트 있게 그냥 짧게 탁탁탁탁탁탁탁탁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참고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제 말은 듣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부터 Q&A 가방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가 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범죄 스릴러예요. 모든 것이 정말 미스터리한,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결과가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범죄 스릴러라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 알 수 없고 제 예상은 모두 빗나가는 그런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랑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생활을 통해서 어떤 환경이 들이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이 유학 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 영어가 끝나면 속이 시원해지겠죠. 모든 것이 해결될 테니 그 끝을 향해 부디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저는 남자기 때문에 이거 여자분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여기 미용실 엄청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다운펌 기계 있죠? 그거 꼭 가지고 오세요. 그거 안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못했거든요. 와, 이 머리 저는 솔직히 용납할 수 없어요. 이 구렛나루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깎겠다고 지금 미용실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미용실 너무 비싸요 여러분. 유학을 통해 가치관이, 사실 제가 평생을 태권도만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외국을 엄청 많이 다녔고 태권도를 통해서 파견을 가고 그런 식의 삶을 살았다 보니 평생을 태권도가 모든 나라에서 정말 다 잘 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태권도 전공생에게 굉장히 기대를 되게 잘해주고, 왜냐면 태권도 전공이 한국에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태권도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 보니까 해외 태권도장에서는 태권도 전공생이 되게 귀한 되게 잘 챙겨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영국에 올 때도 이제 알바를 태권도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도복을 2개를 들고 왔어요. 그치만 여러분, 오자마자 전 당황했습니다. 태권도 중에 하나도 없어요. 태권도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확실히 있구나. 저의 우물한 개구리 마인드를 없애준 거죠. 제가 어떻게 미래를 나아가야 될까라는 방향성을 잡기 되게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고, 좀 세상을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그 마인드를 모두 깨부수고 열어줬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 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가장 내가 이 유학을 오기 잘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평생 모았던 돈을 다 꼬라박고 온 건데 그럼에도 뭔가 아깝지 않은, 이게 정말 제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만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학 생활을 정말 잘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의 아니란 생각을 깨부수고 여러분의 아니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영국 와서 공부를 하는 건 없어요. 영국을 와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영어는 만들어서 오셔야 돼요. 여기 와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 탐지도 않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빠른 진도로 훅 나가버리기 때문에 저처럼 당황을 하거나 영어를 만들어 오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와서 공부를 하는 건 대츠 노노. 자, 학사 때 한 학기당 11개씩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영국에선 한 학기에 한 3개, 4개 정도 수업만 듣더라고요. 와, 저는 11개보다 힘듭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제 렉처 형식의 수업만 있잖아요. 그냥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고 노트하고 과제하고 시험 보고 그럼 한 학기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영국은 한 수업당 렉처가 따로 있고 튜토리얼, 세미나, 워크샵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수업당 2번씩 만나는데, 렉처는 똑같습니다, 한국이랑. 워크샵은 소수만 가지고 교수님과 문제 해결이나 토론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고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하다 보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있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그치만 어떠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거 이겨내야지 해서 열심히 살아내고는 있지만, 제가 학사 때 에세이를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논문도 안 썼고. 근데 에세이랑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고 과제당 15개에서 20개 참고 자료를 넣어야 해서 그걸 찾아보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건 뭐 제 꿈을 해결한 거죠. 유학을 그렇게 평생 가보고 싶었던 제 꿈을 해소할 수 있었으니 저는 이 생활을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힘들던 뭐 돈이 부족하건 뭐 어려움 같은 거는 사실 크게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꿈을 이뤘다는 게 저에겐 가장 큰 점이었던 것 같고, 사실 여러분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하신다고 하신다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린 생각이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을 해결하는 느낌으로, 얘 결혼하면 진짜 아무도 못합니다. 혼자일 때 하세요. 이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영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기 전에는 영어로 한마디 하기 위해서 이 머릿속에서 한 5,000번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대화할 때 일부러 머릿속에서 굴리진 않는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가 진짜 영어가 늘긴 했구나, 이 영어 환경에 갇혀있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구나, 되게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제가 익숙하지 않은 문장을 생각하거나 단어를 생각할 땐 당연히 머릿속에서 굴리긴 하겠지만 점점 그 빈도수가 되게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제가 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있고 너무 힘드니까 이 영어로 생활을 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영어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과제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지만 그냥 버텨보자 1년만 딱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그런 생각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재밌어지고 그 어려움조차 즐거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후회 안 하실 테니까 만약에 유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냥 오세요. 와서 부딪히는 게 가장 큰 해답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거라면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유학 안 왔으면 절대 영국에 오면 정말 한국과 너무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일단 우선 차선도 너무 다르고 차선이 좌측 통행이기 때문에 항상 차가 왼쪽에서 오는데 저는 항상 오른쪽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차를 치일 뻔했던 적도 정말 많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건물들, 분위기, 그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대화 방법, 개그 코드 사실 이게 되게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걸 수 있는데 정말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다 달랐다. 그래서 사실 저는 취업 직종은 아니에요. 거의 창업 직종이기 때문에 했을 때 그 고객의 니즈를 좀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여기 음식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음식은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돌아도 한국보다 맛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매운 국물이 그렇게 땡겨요. 막 곱창 있죠? 여러분 곱창 없습니다 여기. 찾기는 힘들고 런던으로 가시지 않는 이상 없어요. 한식을 먹고 싶다? 런던. 곱창이 먹고 싶다? 런던. 순두부가 먹고 싶다? 런던. 모든 게 런던에 있습니다. 한식이 그렇게 그리워질 수밖에 없어요. 붕어빵조차 먹고 싶은 이 서러움을 아십니까? 자, 드디어 질문 3개 남았습니다. 언어 장벽은 아직도 느끼고 있죠. 끝나지 않는 숙제인 것 같고 평생 갈 거예요 아마 이거. 이게 해결될 일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도 제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언어 장벽이 생기는데 영어가 그렇게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그냥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그거예요. 튜토리얼 대화 형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저에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아권 학생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시아권에 있던 친구들은 거의 렉처 수업만 들었고 선생님 교수님의 말이 너무 절대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의 입을 열기 어려워하는, 그래서 튜토리얼에 가면 거의 서양 애들은 입을 엄청 하는데 아시아권 친구들은 정말 조용하게 있습니다. 정말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교수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뭔가 동서양의 교육 방식 차이가 그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비판적 사고를 만들어내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서양 애들이 따라갈 수 없겠구나. 정보 양으로 따지면은 동양 친구들이 훨씬 낫겠지만 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것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거의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에서는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극복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와서 그거를 느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아리가 답입니다. 동아리, 영국에서는 클럽이 아니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그 동아리에 참여하는 게 가장 크고 같은 전공생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안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대화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 한 학기 내내 그냥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런 모임들, 한인 커뮤니티 같은 데 참여를 하셔서 거기서 친구를 만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얼굴이 이렇게 공개된 만큼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제 지인들은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놀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 한국 가면 어떡해요? 걱정이 되긴 하지만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즐겁고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